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가끔씩 살펴보는 종목 중에 이 셀리버리, SV 인베스트먼트, 셀리드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매주 올려드려야 되는데 주말에 녹십자 종군당 형제들 올려드리고 라고 이제 셀리드, SV 인베스트먼트, 셀리버리까지 이렇게 좀 가끔씩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는 이제 매일 올리는 정기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 종목 위주로 하는데, 주말에 되도록이면 이러한 종목들도 관심 갖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버리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지금 예전에 20만원대를 찍은 후에 지금 11만원대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자, 셀리드도 자 한때 고점인 97,000원대 찍고서 지금 73,000원까지 밀려있고, SV인베스트먼트도 예전에 그 이면매도 관련해서 한 8,500원 찍고 있다가 지금 4,400원 반토막 난 상태인데요. 사실 주가들이 뉴스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 정도로 조정을 거치는데, 이 조정을 거칠 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깨게 되면 크게 밀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그런 현상이 강한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죠. 그래가지고 좀 더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세 종목에 관해서 이슈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셀리버리를 보면 자, 이렇게 올해 연구개발에서 생산 등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사업 확대를 계획이 있습니다. 예, 파키슨병 치료제하고 핵심 파이프라인 라이센싱 계약 가는 거 이런 거 체결도 올해 새로운 경영 목표로 자 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하죠. 이 셀리버리의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를 보면 주가의 현재 위치, 현재 이 주식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나는 물론 재무를 통해서 뭐 PER, PBR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지만,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 9,800원 하던 주식, 쉽게 만원 하던 주식이 얼마를 간 거냐면 20만원을 갔습니다. 20배 올랐다는 얘기죠. 저점 대비. 자, 많이 오른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주식이 첫 번째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월봉 5개월 선인데, 19년도 9월 달에 월봉 5개월 선을 돌파한 이후에 종가상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다가 언제 깼냐면 바로 이번 달에 11월 달에 깼어요. 그러면서 세 달간 조정. 이번 달에도 깼죠. 이번 달에 깼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걸 추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는 월봉에서 보는 게 맞아요. 월봉의 추세가 좀 살아는 있지만, 일단 처음에 5개월 선 깼을 때 약간 주의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원 하던 종목 20만원 갔는데 이 중간에 건드려서 5만원, 6만원 사가지고 스윙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이 끝에 19만원쯤 사가지고 단기 단타로 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원에서 20만원 하던 주식이 50만원 갈 거야. 50배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묶여서 난 이 주식 가지고 장기 투자할 거야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0만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만원짜리 50만원 갈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은 본인 스스로 한번 갖는 게 좋습니다. 주식이 추세를 형성할 때 잘 지켜줘야 되는 첫 번째 자리가 5주선이에요. 자, 이 5주선이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동글동글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산 같은 게 그려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추세는 저점이 높아가니까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추세가 꺾이는 첫 번째 신호가 월봉 5개월 선인데 깼고요. 월 말상.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이 월 말이었죠. 자, 최초의 5주선을 이때 강하게 이탈했는데 2월 26일에 반등 하나 치고 또 깼죠. 그러면서 5주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다음 주에 5주선 회복과 함께 2주선 회복과 함께 다시 반등할 수는 있어요. 누구도 모르죠. 또 양봉이 뜰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5주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추세가 우하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우하향으로 꺾였냐면 이렇게 4월 9일 셋째 주죠. 둘째 주라고 해도 일요일이니까 어쨌거나 이때 4월 이 9일 둘째 주부터 꺾이기 시작해도 쭉 밑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거예요. 추세가 우하향 중인 거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봉은 현재 주가의 위치, 주봉은 중기적인 추세를 확인하고, 일봉은 그걸 판단으로 매수 매도 이 타점을 잡는데, 예전에 이 셀리버리가 굉장히 길게 횡보하던 구간이 있어요. 박스권이죠, 일종의 예전에. 자, 이렇게를 거는다. 이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쫙 당겨서 과거 역사까지 다 봐야 돼요. 자, 보면
5일선이 쭉 올라가다 옆으로 길게 횡보한 이 구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했어요. 이 구간이. 그러면서 이 자리가 강력한 매물대가 됐었는데 이 매물대를 뚫고 나가면서 주식 2차 상승을 한 거죠. 엄청나게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상한가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날 자 이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자리를 뚫었다는 얘기는 이 다음 조정받을 때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들어온 매물대라든가 이런 이게 하나도 의미가 없죠. 자, 이때 대량 거래 터졌죠. 저거 뚫을 때. 당연히 저거 뚫으려니까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까지 다 와가고 있죠. 자, 이걸 쭉 당겨서까지 거놨는데 이렇게 되죠. 가격으로는 얼마가 되냐면 대충 11만 2천 원대가 돼요. 11만 4천 원까지 왔죠. 그래서 이 친구가 11만 2천 원을 깨게 되면 즉 언제냐면 2월 26일 날 저점인 11만 500원을 잘 지켰어요. 이렇게. 자, 우리 이 밑으로 안 내려갈 거예요. 빨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밑으로 안 내려갈 거야 하고 지켜주고 돌아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또 왔죠. 이 얘기는 셀리버리가 앞으로도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만약에 이 자리 지키고 돌아 나가면 자,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되겠죠. 주식은 싸게 사는 거죠. 이렇게 고점이 높은 데 사면 돼. 그 뇌동매매죠. 이렇게 올라갈 때 고점에 딱 사서 물리는 거.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봉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 만 원짜리가 20만 원 갔는데 40만 원도 가고 50만 원도 가겠구나.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 때는 그만큼 단기 단타로 대응해야 되고 추세가 하향 중인데 이 하향하면서 멈출 때 반드시 이전 저점인 2월 언제냐면 2월 26일 날 형성된 저점인 11만 원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셀리버린 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V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사실 이 친구의 최초의 추세를 깬 자리가 있어요. 자, 월봉 먼저 볼게요. 모든 주식은 항상 월봉 차트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항상 월봉이 먼저예요. 자, 일단은 이전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는 긍정적인 모습은 있어요. 좀 많이 떨어졌죠? 이 친구가 이뮨메드,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 이뮨메드에 지분이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사실 4,000원짜리가 8,000원짜리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금방 말씀드린 5개월 선을 이탈을 해버렸어요. 1월 달에. 그래서 추세가 우하향으로 꺾여버렸는데, 자, 2월 달 저점이 4,260원, 3월 달 저점이 4,200원, 이번 달 4,200원 오지 않았죠. 이 얘기는 간단해요. 앞으로 SV 인베스트먼트는 4,200원대를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탈하게 되면 그냥 3,000원대로 축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역시 5개월선 돌파 시도했죠. 최초의 5개월선 돌파 안착은 이렇게 돌파 안착은 큰 상승이 예상되지만 깨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 달에 돌파 시도는 했지만 못 들었죠. 이 얘기는 SV인베스트가 잘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4,200원대를 잘 지켜준과 동시에 5개월선을 반드시 회복해줘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다시 이후 상향할 수 있어요.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이 됩니다. 근데 4,200원대를 깼다. 그럼 다시 한번 크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을 저도 매수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서 자, 이때 매수를 해서 잘 팔고 나왔는데 최고 위험한 건 5주선이죠. 이 작년 11월 달에 5선 이탈하면서 첫 번째 경고가 나왔고요. 두 번째 반등을 예측하고 또 깼죠. 12월 달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쭉 무너지죠. 그러니까 5주선의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추세가 우하향으로 꺾여버린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일단 4,200원대를 기준으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일봉에서는 4,200원대를 기준으로 다중바닥이 그려지고 있죠. 보시게 되면 원바닥, 두바닥, 이렇게 쓰리바닥.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 나가줘야 되고요. 다음 주에 설사 더 밀린다 해도 우리나라 지수들이 조정받으면서 밀릴 수는 있겠죠. 밀릴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4,200원대 이탈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SV인베스트는 대하셔야 돼요. 4,200원을 깼는데도 물론 깼다 다시 복귀하고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그때쯤 깼을 때는 여러 가지 본인만의 원칙에 맞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셀리드인데요. 자, 이 친구 변동폭이 엄청 세죠. 막 상한가 때가 싹 날아갔다 막 7% 막 21%씩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가 대충 상황은 이래요. 차트의 상황은 일단 더 추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쌍봉이 그려지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자, 이거는 녹십자 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엄청 핫했었죠. 녹십자 셀이. 하다가 이때만 해도 이 친구가 여기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죠. 근데 이 자리를 깨면서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자, 자리를 깨면서 요렇게 떨어졌죠. 자, 그러면서 이게 쌍봉적인 역할이 됐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셀리드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지켜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봉에서 보시면 가깝게는 이 녹색 선이 5일선이 잘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진짜 급등하는 주식은 급등 라인을 탔을 때 5일선 안 깬다고 그랬죠. 이렇게 5일선 안 깨고 잘 타고 가다가 툭 깨놓고 이날 거의 21%, 그리고 이때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또 18%. 다시 반등했죠. 이렇게 29 상한가. 그러니까 주식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이 동그랗게 그려놓으면 여기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를 추가로 이탈하게 되면 결국은 쌍봉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 격언에 그런 거 있죠. 쌍봉 맞고 떨어진 주식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유명한 격언이죠. 자, 어쨌거나. 자, 이렇게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자, 4월 28일날 이걸 지켜주면서 13% 급등했어요. 다음에도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 셀리드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백신 개발에 687억 원을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셀리드 제넥신이 이제 공수를 볼 것 같은데,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선 제약사들이 5군데 정도인데, 이제 제넥신하고 셀리드가 임상 이상의 속도를 이제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조금 빠른 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주가가 그런 거에 관련해서 올라간 건데, 시장에 벌써도 알려져 있는 소문이고, 물론 재판 나이트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그건 누구도 몰라요. 더 올라가기 위해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월봉에서 일단 판단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고, 중요하게 뭐 지켜줘야 될 자리는 게 안 보이는데, 60분봉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자, 주식이 잘 올라갈 때, 이 친구 진짜 급등할 거야 할 때는, 이게 60분 보니까 봉 하나가 1시간짜리인데, 노랗게 길게 거드린 게 이 1시간짜리, 그러니까 21선이에요. 나 21선이라고 부르는데, 분봉에서는 이 선을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래요. 이 노란색 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깨면서 폭락, 깨면서 폭락. 이번 이거 타고 가고 있어요. 즉, 앞으로도 이걸 최대한 빨리 복귀해줘야 돼요. 복귀해주고 이걸 타고 올라가야 진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최초의 5선에 이 깨놓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확연히 드러나죠. 이때가 언제냐면 19년도 4월 달에 5선을 깨면서 그냥 무너졌죠. 주가가 이렇게 깨면서 주식이 무너졌다 하면서 처음 무너졌습니다. 자, 근데 거꾸로 최초의 5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하죠. 자, 우리 5선 해보겠어. 상승하자 했습니다. 또 깨놓고 조정. 자,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저번 주 금요일 종가가 5주선을 간신히 잘 지켜는 줬어요. 근데 5주선이 다음 주에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뭔 얘기냐면 5주간의 평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다음 주 월요일, 즉 내일 갭을 띄워서 올라가는 게 아니면 5선 밑에 있게 되죠. 그럼 그 5선 깬 상태가 되고 하락할 수 있어요. 대신에 월요일 날 약간 갭을 띄워서 올라가서 5선 위에서만 깔끔하게 출발해주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무조건 이전 저점이 이렇게 변곡점 생긴 이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뚫어줘야 될 변곡점이 하나 생겼죠. 자, 4월 28일날 형성된 고점인 82,700원. 이 자리를 반드시 뚫고 나가야 자 상승이 됩니다. 이 자리 못 뚫으면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고점인 82,700원 그리고 이때 가격인 68,000원을 기준으로 박스권이라도 있어야 돌파할 때 강하게 날아가고 깨면 크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작은 박스권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식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할 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감정이 개입되면 주식을 망쳐요. 물론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할 때는 이 월봉에서 현재 주가 가치가 낮을 때 하는 거죠. 이렇게 12,000원, 뭐 2만원 할 때. 이래서 10만원 할 때 파는 거죠. 2만원에서 10만원 갔는데 2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 갈 수도 있죠. 뭐 20배, 10배 못 가는 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쨌거나 바닥에서 샀을 때가 장기 투자고 중간이 수익인 거예요. 지금 조금 무리가 있죠. 하지만 이 12,000원에 비해서 이 97,000원대는 9배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점은 명심하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평생 주식을 할 때 이 주식이 저점 대비 지금 얼마나 올라왔나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저점 대비 지금 10배 이상 넘었다 그러면 야, 이게 저점에서 10배 올라왔는데 이게 20배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본인의 의문을 갖고 주식을 대하셔야 돼요. 물론 하루 단타 치고 단기 치고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조금 스윙으로 끌고 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명심하고 주식을 대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상 오랜만에 셀리버리, SV 인베스트먼트, 셀리드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